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그 연산 아리스메틱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한 학생이 이제 또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타임 딜레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치 페널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원래대로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는 그런 그 클럭이 한 개 더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는 게 브랜치 페널티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보면 이제 이제 제로 not equal, 그러니까 제로가 아닐 때 again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점프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될 때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걸 그냥 1이라고 했는데 1이 아니고 여기 2가 되죠. 맞죠? 왜냐하면 플러스 1이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 위로 이제 again 쪽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사실은 1, 1, 2입니다. 2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야 돼. 내 수업 시간에 요 1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거 잘못됐다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2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기 바랍니다. 설명을 내가 틀리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됐나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계속 20 필요하다. 그렇지, 20. 그러면 맨 끝에만 1. 그렇지. 그냥 할 때만 1이고 나머지는 2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정상적인 거는 그냥 플러스 1씩 하는 게 자동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위로 다시 올라가게 바뀌게 되니까 그때는 한 클럭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초 했는 내가 그 프로그램 예제를 올려놓은 거 있죠, 강의 자료에. 안 올려놨나? 거기 들어가 보면 1초 카운팅 하는 거 올려놨는 거예요. 여기 없나? 거기 보면 그 자료를 여기 올려놨나? 나중에 그 강의자로 올려놓은데 LMS에 보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NOP 이렇게 돼 있죠. NOP 있고, 그다음에 NOP 있고, 그다음에 BR 뭐 N이든지 뭐 decrease 있지 그야. LMS에 여기 쭉 내 코드를 올려놨잖아. 강의 자료하고 그게 올려놨는데 보면 뭐 again 있으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로 카운팅해서 이제 1초라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2개라 그러면 실제 하드웨어 실습할 때 내가 보여준 코드 있죠. 거기 이제 여기 하나 없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되지. 그렇게 해서 1초가 되는 거죠. 그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했나요? 예. 자, 그 부분 수정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늦게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일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21일 수업 시간 1시 반부터 요 자리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내가 출장이 있어서 여러분들 홈워크로 지금 하는 오늘 수업 내용까지 했는 게 중간고사 범위가 되고 홈워크 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 다음 19일은 14일 하는 거 대신에 19일 날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체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늦게 온 학생 중에 19일 시험 있는 사람 있나요? 수업 시간에? 괜찮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챕터 6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테터스 레지스터에 플래그가 바뀌는, 특히 이제 사인드 넘버, 언사인드 넘버에 대해서 언제 플래그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고,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에서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사인이 언제 바뀐다, 이제 정리가 되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쭉 다루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쭉 정리했는 게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드웨어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CPU 안에 그 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이제 I/O와의 관계 속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인스트럭션 셋 구조가 있으면 어떤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얘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살펴본 게 숫자 표기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 봤죠.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컴퓨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계산했는 결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1과 0에 대한 연산 결과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0이고 1일 때 우리가 그것을 양이냐 음이냐 인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간고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원리를 가지고 외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른 컴포넌트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구조적인 전체를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요 AVR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CPU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CPU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그런 게 패치하고 익스큐션하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필요하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명령을 가져온 다음에 디코딩하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가 ALU 연산하는 게 이제 또 크게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ALU 끝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고 지난 시간에 했는 연산 결과에 따라서 요 플래그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컨디션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스택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메모리에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소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자, 그 다음 데이터는 SRAM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한 개가 더 있는데 EEPROM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더라도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데이터 EEPROM인데, 지금까지 EEPROM에 액세스 하는 거는 안 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EEPROM에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처리하는지 명령어가 다르게 있습니다. EEPROM 쓰는 게. 자, 그렇게 있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I/O입니다. 그래서 I/O에 필요한 다양한 펑션들,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가 많이 보이고 그런 것을 이제 다루는 걸 실제로 해봤죠. 혹시나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내가 지난 시간에 데모 보여줬던 작은 키트 있죠. 키트를 실제로 집에 가서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은 내 방에 찾아오면 제가 이제 렌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 학생은 찾아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어셈블러 디렉티브 그리고 어드레싱 모드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EEPROM, 책선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인 어셈블리 랭귀지에 필요한 부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3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우리가 굳이 이제 더한 결과를 갖고 레지스터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이제 저장 이렇게 연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인 연산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뭡니까? exclusive or죠. and or exclusive or. 그리고 shift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하는 연산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내장된 그런 컴파일러가 알아서 인식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한번 본 적 있죠. 여기서 보면 1, 2, 3, 4 헥사로 1, 2, 3, 4 같이 된 거는
16비트가 되겠습니다. 2바이트.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엔더 큐에서는 잘라야 되겠죠. 자를 때 이제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습니다. 로우에 해당되는 거는 로 바이트, 3, 4에 해당되는 게 레지스터 20에 저장할 때 이제 로우라는 디렉티브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 하이 쪽에 있는 건 하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눈에 보여서 이제 굳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안 하겠지만, 자, 언제 유용하냐면 음수를 처리할 때, 음수의 헥사 값이 뭔지, 거기에 대한 로 하이가 어떻게 되는지 처리할 때는 그게 유용하겠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1, 2, 3, 4의 로 하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이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LDR R20에 3, 4, 그 다음에 21에 1, 2 이렇게 한 거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마이너스 200 이렇게 적으면 이건 데시말 값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200입니다. 근데 이제 헥사 값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죠. 이렇게 처리해도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200에 해당되는 값을 헥사 값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200은 16진수로 바꾸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 하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훨씬 유용하겠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제 2의 보수 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영역을 정할 때도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 하이가. 자, 이제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드레싱 모드는 크게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이제 몇 가지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직접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메모리라 하면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보면 General Purpose Register, 그 다음에 I/O Register. 자, 여기에 32개, 64개, 그 다음에 램에 해당되는 영역. 자,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를 직접 액세스하는 그 주소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크리즈 R19 같은 게 이제 내가 이게 직접적인 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 Purpose Register에 자, RD 하면 요 마지막에 이 인스트럭션의 increase나 decrease 같은 명령어는 자, 2바이트 명령어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P 코드와 요게 RD에 해당되는 부분 저기 비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레지스터인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싱글 레지스터를 직접적으로 주소를 정한다. 이렇게. 자, 분류를 해서 어렵지. 이제 지금까지 썼던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류한다. 체계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mediate addressing mode가 있습니다. immediate라는 것은 그 주소를 직접적으로 내가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LDI 같은 경우 많이 했죠. 이제 RD에서 자, 여기에 immediate 된 값을 여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immediate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그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명령에 이제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거기에는 이제 특징이 요 끝에 이제 i가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 SUBI도 이렇게 하면 이제 K에 해당되는 값이 immediate 값 안에 명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뺀 값을 레지스터 값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 마찬가지 end도 immediate 값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싱글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12비트, 그러니까 비트로 하면 지금 16개 비트 2바이트를 쓰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2바이트 명령어에 해당됩니다. 같이 2바이트가 쓰이면 실제로 플래시 메모리에 나중에 자, 여기에 플래시 메모리에 보면
주소를 이제 지정하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요 주소를 지정하게 되죠. 이제 지정할 때 이 안에 하나의 주소가 보면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2바이트가 사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바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DI, RD, K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요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레지스터나 메모리 안에 있는 거는 8비트, 한 바이트죠. 8비트 프로세서라서. 근데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는 이제 2바이트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2개의 레지스터를 쓰는 방법.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add 해서 RD, RR 이렇게 하면 2개의 레지스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앞에는 1개 썼지만 레지스터를 할당해서 2개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명령어를 보게 됩니다. 자,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지정을 할 때 직접적으로 그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DS 명령을 썼었죠. 그래서 LDS 그다음 SDS 우리가 쓴 겁니다.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그래서 313번지에 있는 내용을 R19에 가져온다. 그래서 313이라는 것은 여기에 저장할 내용이 아니라 주소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 주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X95 같은 95번지에 있는 장소에 R19에 있는 내용을 저장하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령어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4바이트입니다. 지금 메모리 앞에하고 다르죠. 그래서 데이터 메모리 사이즈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거는 2바이트면 되는데 지금은 4바이트.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 직접적인 요 주소를 저장하는 명령어.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OP 코드 있고 RD 또는 RR 그 다음에 데이터 어드레스를 여기에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만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C 프로그램 가면 또 뭐죠?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컨텐츠인지 어드레스인지. 지금은 우리가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를 생각하면 이 어셈블러 하면 명확합니다. 이게 이제 주소인지 데이터가 되는지. 저장하는 거 마찬가지, 로딩하는 거 2개 우리가 직접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I/O도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in/out 해당되는 게 I/O를 핸들링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됐었죠. 그래서 in/out은 우리가 여기에 64개 레지스터만 있다 했죠. 개수가. 그래서 요건 2바이트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명령어 앞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0에서 6비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으면 이제 I/O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직접 우리가 어드레싱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앞에 다이렉트. 다이렉트에는 레지스터가 싱글 레지스터 썼을 때 또는 2개 레지스터 또는 LDS 그 다음에 in/out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돼요. 자, 이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인다이렉트 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끝에 부분에 XYG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3개. 요 3개를 가지고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LD라는 명령을 씁니다. LD라는 거는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의 명령어.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건 SD.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주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하는 방법을 여기 있는 X 레지스터를 대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레지스터 안에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가르치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컨텐츠를 R24에 가져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X에 있는 값이 아니라 X가 지정하는 주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Y에도 쓸 수 있고 G 세 개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LD는. 자, 저장하는 건 마찬가지. 자, 이렇게 쓰면 자, R18 안에 있는 데이터를 X가 가르치는 메모리 주소 안에 저장을 하시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X, Y, G는 지금 2바이트씩 해서 주소를 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 Y, G 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X, Y, G는 주소인데 내가 원하는 주소가 있으면 뭘로 하면 돼? LD야 해서 직접 주소를 레지스터에 저장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정을 해놓고 LD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초기화를 안 해주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0이 들어가 있겠죠. XYG 안에. 맞죠? 그래서 LD와 ST 쓰기 전에는 우리가 XYG 레지스터를 주소 값을 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라는 값을 55는 지금 사이즈를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1바이트입니다. 맞죠? 1바이트를 메모리 주소 140에서 144까지 계속 복사해서 넣으시오. 자, 이런 프로그램 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140하고 144 지금 요 이제 예전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계속 이렇게 바뀌죠. 140에서. 자, 그렇게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다이렉트를. 만약에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이거를 주소를 140, 141 이렇게 이제 계속 해줘야 되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걸 Y 레지스터가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0이라는 거는 이게 2바이트짜리니까 하위 1바이트는 140에 40, 그 다음에 앞에 1이 있는 거는 하이 YH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Y 레지스터에 140이라는 주소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개 가지가 데이터 몇 개냐면 이제 카운팅하기 위해서 5개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R19에 5를 하고 그다음 데이터 5를 R16에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의 명령어는 ST 저장하니까 ST를 쓰죠. ST 그다음 Y 레지스터에 R16에 있는 내용을 Y가 가르치는 주소에 저장하시오. 이렇게. 그리고 YL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increase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개 저장했는지 카운팅해서 브랜치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면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저장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140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번거로우면 앞에서 로우 하이로 해서 이렇게 저장해도 됩니다. 자, X 0X 140에서 로우 했던 부분 하이 하면 요거하고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토 인크리즈, 오토 디크리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인크리즈, 디크리즈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니까 요거를 합쳐 가지고 지금 X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토 인크리즈를 나타내는데 요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하기 훨씬 쉽습니다. 자, XYG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고 그 다음에 또 증가시켜서 1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죠. 자, 그렇게 할 때 자, X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자, 만약 LD니까 로드죠.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요? X 레지스터가 하나 증가를 합니다. 자동으로. 자, 그렇게 해서 값을 이제 그 다음에 읽을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x가 가르치는 주소가 이제 100번지다. 자, 그럼 100번지에 있는 주소를 읽고 난 다음에 x 레지스터는 자동으로 플러스 1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LD-X 하면. 그럼 x에 있는 주소가 만약 100번지다 하면 100번지에 있는 걸 읽어오는 게 아니라 x 값을 먼저 빼고 난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주소가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99번지의 걸 읽어오는. 그리고 빼기 했는 결과를 갖고 자, 마찬가지 저장할 때도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래서 퍼스트와 프리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것들을 똑같은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는 어떻게 했냐면 y를 이제 레지스터를 한 다음에 인크리즈 하고 반복적으로 했죠. 인크리즈가 지금 없죠, 지금. 그래서 y의 주소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증가를 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을 때는 y가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ncrease y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 한 개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y와 g, 디스플레이스먼트는 x 레지스터를 쓰지 않고 y하고 g 레지스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어에 여기에 6비트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주소에서 옮길 수 있는 바운드, 자, 그 바운드 안에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는 여기 D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store displacement, 저장할 때 얼만큼 G 플러스 Q 값을 여기다 직접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서 저장을 하시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라고 쓰면은 이제 G 플러스 5에 해당되는 주소에 더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소에 적는다. 자, 로드 마찬가지 LDD라고 씁니다.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G 레지스터에 더하기 얼마만큼 해서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6비트 있으니까 많은 범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이즈, 비트 사이즈 개수만큼만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학번이라든지 나이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있죠. 자, 그런 거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했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거기 읽어들여서 이제 프로그램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셈블러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땡 있는 컬론이 있는 부분은 레이블이라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db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b 28 이렇게 하면 데시말 값이 여기에 데이터 1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쓰고 싶으면 이렇게 .db에서 바이너리 값도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헥사 값은 0x 뭐 값을 쓰면 헥사 값을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ASCII 코드 다운표 1개 쓰면 1개의 캐릭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다운표를 써서 하면 스트링을 이와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트링을 하면 H, 헬로우의 H는 몇 바이트인가요? 헬로, 한 바이트? 맞죠? ASCII 코드도 마찬가지 캐릭터. 자, 여러분 C를 프로그램할 때 C의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 이렇게 쓰죠. 맞나요? 또는 뭐 인티저, int 이렇게 쓰죠. 자, 캐릭터는 몇 바이트? 어셈블러에서? 한 바이트짜리. 자, 그래서 캐릭터 여러분 선언할 때는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큼 되느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이트짜리 쓰고. 자, 인티저는 여기 4바이트. 자,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db 이렇게 하면 데시말하고 바이너리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플래시 메모리 구조만 잘 알면 프로그램 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LPM이라는 걸 씁니다. 명령어를. 그리고 다이렉트로 이제 그 어드레스를 가져올 수는 없고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방법 중에 G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LPM R15하고 G 하면 G 레지스터가 지정하는, 자, 거기에서 자, 거기에 주소에 이제 가면 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R15는 한 바이트죠. 자, 그러면 G가 지정하는 주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 2개가 있죠. 2바이트가 메모리에 있으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그럼 어디 걸 가져오느냐? 자, 맨 끝에 G 레지스터의 끝에 자리가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G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G 레지스터는, 자, 여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에 30, 31번. 자,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에 40 넣고 31에 0 이렇게 넣으면 0040에 해당되는 주소. 자, 40번지죠. 4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R18로 가져옵니다. 그럼 40번지는 어디냐면 여기 쭉 있다가 왼쪽에 해당되죠. 지금.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오른쪽에 가져오고 싶으면 41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그래서 이제 G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제 LPM에서 G 플러스 해주면 한 개씩 증가해서 왼쪽 오른쪽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 자, 플래시 메모리가,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드레스, 플래시 메모리의 어드레스 주소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0, 1, 2, 3, 4 쭉 이렇게 이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0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있죠. 로우, 하이. 그래서 끝에 자리가 0은 왼쪽. 그 다음에 하이. 자, 요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냐? G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2바이트짜리 G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 레지스터를 0에서부터 쭉 증가시키면 0, 1, 2, 3, 4 이렇게 해서 요 어드레스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실제 물리적인 걸 보면, 자, 요게 이제 주소가 00입니다. 그리고 로우에 해당되는 부분의 주소. 자, 그 다음에 1번지에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G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 체계. 실제로 메모리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는 요 주소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주소는 순차적으로 0, 1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 자, G 레지스터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Shift 왼쪽 한쪽으로 해줘야 돼요. 왼쪽으로 한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 자리에 0을 해주면 왼쪽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을 해주면 오른쪽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실제 주소를 G 레지스터로 가져올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500번지다. 자, 여기에 이쪽에서 자, 플래시 메모리 여기 이제 0x0500 자, 여기에 주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가 500번지 그 다음에 501 자, 순서대로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되죠. 500에 여기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2바이트가, 지금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1바이트만 있는 거죠. 그러면 501 여기도 500이고 여기도 500입니다. 사실 2바이트. 근데 여기에 실제 주소를 하려면 요거를 Shift 한 칸에서 0이 있을 때는
low,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는 high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요게 하나 low, high 매핑이 이렇게 됩니다.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옆으로 그려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2바이트의 메모리 저장을 가진다. 그렇게. 자, 그래서 자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플래시 메모리에 할 때는 자 마이 데이터라는 걸 넣을 수가 있겠죠. 마이 데이터 안에 500번지의 USA라는 스트링을 넣습니다. 그럼 데이터 USA가 저장이 됐겠죠, 프로그램에. 그래서 얘를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500번지를 여기에 마이 데이터 해서 로우 하이를 G 레지스터에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프트 한 칸 왼쪽. 그래서 GL이 0. 그 다음에 맞나? 500번지니까 00이죠. 그리고 5는 05는 0A가 이상하다. A가 아니고 500번지네. 05가 되겠죠. 500에 500을 시프트 하면은 A 맞네. 맞죠? 500을 시프트 한 칸 했으니까 0A에 해당되는 실제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LPM 하면 G 레지스터에 있는 걸 내용을 R20에 가져오겠다. R20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U라는 값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포트 B로 보내고 자, GL을 인크리즈 한 다음에 다시 로드. 그 다음에 로드 하면 한 칸 올라갔으니까 S가 여기 10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인크리즈해서 보내면 A가 그 다음에 보내고 R.P 요게 이제 계속 머무르죠. 그래서 포트 B에 U, S, A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됐나요? 왜 시프트 한 칸 하는지. 마이 데이터는 0x500이에요. 맞죠? 그래서 시프트 한 칸 하는 이유는 우리가 G 레지스터의 실제적인 주소로 바꾸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해서 G 레지스터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인크리즈 해주면 실제 물리적인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크리즈 하는 부분들을 앞에 배운 것처럼 요걸 이제 안 쓰고 싶으면 G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번지에 다음과 같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뒤에 덧붙여서 이제 제로를 넣어놨습니다. 이 제로를 넣는 이유는 이 스트링의 끝이다라는 걸 이제 찾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건 마찬가지 마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여기에 레이블 돼 있죠. 이 레이블을 이제 500번지부터 이제 넣으면 프로그램에서는 마이 데이터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500번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그렇게 알아서 매핑을 시켜주니까 여러분들 신경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REST 값을 가지고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자, 플래시 메모리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를 CPU에서 램에 140번지부터 순서대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요 개수만큼 해서 140, 141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자, 그렇게 넣는 방법을 카운팅을 하려면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방법에 X 레지스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0x140에 X와 X 레지스터 값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LPM을 써서 가져오고 자, CPI는 컴페어입니다. 뭘 하고 비교하느냐? 0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져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끝에 0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0이면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죠. 0이 아니면 계속해서 LPM 가져오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한 개 가져오고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X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ST 명령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해보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 두 개 레지스터 인다이렉트에서 두 개 쓰죠. G 레지스터와 X 레지스터. 자, 프로그램 짤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룩업 테이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제 룩업 테이블 방식은 자, 세 개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포트 C에 자, 이것을 가지고 세 개 비트면은 00에서부터 111이면 얼마인가요? 111이면 0에서부터 7까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아스키 캐릭터로 바꿔서 이제 포트 D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포트 C와 포트 D 각각 입력 출력으로 해주고, 자, 아스키 테이블을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 있는 코드가 000이면 그게 이제 해당되는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기다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 놓습니다. 여기서 7까지 아스키 캐릭터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는 20번지부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PM G 레지스터 값을 요 아스키 테이블에 해당되는 분 GH를 넣고, 자, 인크리즈 해주는 거죠. 그래서 3개 비트만 우리가 마스킹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더하기 한 다음에 요게 로드 G 값을 로드 해주고 그냥 바로 보내주는 거죠. 계속 한 개씩. 자, 이렇게 해주면 들어오는 포트 C에 들어가는 핀 3개를 읽어서 마스크 씌우고, 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만큼 더해주면 이 주소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입력이 자, 3개 비트니까 011 됐다 그러면, 자, 000이면 여기에 해당된 스위치가 입력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가 0이면은 우리가 20번지가 되겠죠. 자, 0x 2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0이 되겠죠. 0을 가져오게 되고, 스위치가 011이면 주소가 몇 개 뛰어가나요? 3이죠. 그러니까 1, 2, 세 번째. 그래서 0x 2, 3에 해당되는 주소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소는 3이라는 캐릭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데 해당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수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룩업 테이블 이런 형태로 안 쓰고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포트 B에 X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온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을 계산해서 출력하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계산해도 되겠지만 룩업 테이블에 요거를 이제 0에서부터 우리가 비트 수만큼 해서 미리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룩업 테이블에 저장해 놓으면 얼만큼 메모리 주소에 뛰어가는지만 확인해 주면 X 값을 가지고 0에서 9까지의 요 2차 방정식의 해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입출력을 선언을 해주고, 자, G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테이블에 어디 있냐면 내가 원하는 요 주소에 2차 방정식에 0일 때부터 9까지의 해답을 여기다 다 적어 놓습니다. 자, 이러면 앞에 있는 솔루션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G 레지스터에 입력 X 값이 0일 때 3, 1일 때 6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9까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을 읽어드린 다음에, 자, 요거 하는 엔드 하는 거는 하위 4비트만 내가 마스킹 씌우기 위한 겁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죠. 엔드에서 마스킹 씌우는 거. 자, 그렇게 해서 LPM 해주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 R18에 한 다음에 포트 C에 해주면 입력이 들어오는 스위치에 따라서 4개 비트 가지고 앞에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앞에서 스택 같은 경우 초기화할 때 이렇게 명령을 썼었죠. SPH와 SPL을 하이와 로우를 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죠. 자, 요거를
매크로 init stack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에 end 매크로 해주면 우리가 쓸 때는 init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init stack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우리가 명령을 막 바꿀 때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걸 많이 쓰죠. 자, 어떤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레지스터에 항상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 R20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상 필요한 거지 명령어를 실제로 이제 할 때는 R20이라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매크로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자, load IO 하면은, 자, 요거 at 0, at 1번은 argument입니다. 그래서 load IO 0번째, 첫 번째 있는 거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있는 거는 여기, 0,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at 1일 같으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LDI R20, FF를 R20에 로딩하죠. 그리고 어디에 보내느냐? R20에 있는 값을 DDR-B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매크로로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이런 명령어로 여러분만의 심플한 명령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해야 될 걸 한 번만에 이제 하는데,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되면 요 인스트럭션이 요 그대로 이제 원래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으면, 자, 플래시 메모리에,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매크로를 만약에, 자, IO라는 매크로를 썼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만약에 10개의 인스트럭션이 있는 매크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해서 넣게 되면 10개가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서브루틴하고는 다르죠, 얘가 성격이. 서브루틴은 이게 이제 실제 명령어가 요 안에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콜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실제 동작할 때 주소가 바뀌는 거고, 얘는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명령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서브루틴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작하는 게 이 명령어를 그냥 심플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 실제로 이제 컴파일해서 넣으면 요게 이제 실제 인스트럭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실제 매핑을 해서. 자, EEPROM을 쓰는 방법.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전원을 끄면 얘는 데이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EPROM을 사용하기 위한 세 개의 중요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개는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컨트롤. 자, 주소는 2개 레지스터, 2바이트, 데이터는 1바이트, 컨트롤하는 거 1바이트,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EEPROM에 주소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를 다이렉트로 우리가 액세스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자, 하이와 로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개 데이터를 가지고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E, AR, H와 L 값에 요 주소를 넣어주고 우리가 EEPROM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레지스터는 EEDR이라 해서 1바이트짜리 읽고 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읽으면 어떤 레지스터의 임의로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EEDR 레지스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 그다음 컨트롤 레지스터는 이제 인터럽트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스터 라이트. 그래서 데이터를 쓰려면 마스터 라이트를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팅 이네이블 해줘야 2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리드 EEPROM을 읽을 수 있을 때는 요거를 1로 해줘야지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EEPROM에서 자, 라이팅이 제로가 될 때, 읽을 때니까 라이팅은 0이 돼야 되겠죠? 0이고, 자, EEPROM의 주소를 먼저 줬습니다. EAR에. 그리고 ERE, 리딩 한다는 걸 셋 해줍니다. 그리고 EDR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SBIC, SBIC가 뭔가요? skip,
자, 여기에 있는 해당 비트가 클리어 되면 스킵 해라. 자, 그래서 셋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려요. 자, 0이 되면 이렇게 딱 넘어가죠. 그래서 라이팅이 0이 되면 데이터를 읽는 거니까 라이팅이 0이 되면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넘어와서 자, R18에 0, 17에 5F. 자, 여기에 있는 주소. 그 EEP롬에 해당되는 주소가 되겠죠. 요 데이터를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넣습니다. 자, IO 레지스터니까 in-out 명령어를 쓰죠. 자, 그리고 자, 이 컨트롤 레지스터 안에 set SBI입니다. EERE 리드를 이네이블 시킵니다. SBI.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in-out에 in 해주면 EDR에 데이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읽어드렸겠죠. 그거를 R16에 가져와서 읽도록 그렇게 됩니다. 특징이 좀 다르죠. 일반 메모리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영원히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읽고 쓰는 것들을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이 EEP롬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라이팅 하는 거 마찬가지, 리딩 하는 거 같은 결과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뭐냐, WE가 리딩이네. 아까 했는 거네. 자, 라이팅 하는 거. 라이팅 하는 거는 다른 게 뭐냐면 마스터 라이팅 하는 것을 세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4사이클 세팅하고 난 다음에 4사이클을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사이클 안에 라이팅 이네이블을 세트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무나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스터 라이팅하고 뭐 4사이클 안에 그 다음에 라이팅을 이네이블 해주고 라이팅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해서 어떤 데이터를 EEP롬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면 되기를 꼬고 자, 이 부분은 시험은 내지 않겠습니다. 너무 실습적인 내용이라서 그래, 매크로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EEP롬 쓰는 거는 시험 범위는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책섬도 마찬가지. 책섬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해서 모두 돼서 이제 데이터를 오류를 이해 보수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모두 더해 가지고 값이 있으면 이 값에 보수에 해당되는 것을 책섬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책섬하고 데이터하고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0이 안 된다 그러면 오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걸 용도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EEP롬과 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안 놓고 여기까지 매크로까지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있는 거는 다음에 실제적인 C코드인데 참고만 하고 실제적인 설명은 이후에 중간값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좀 어렵나? 헷갈린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나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뒷부분에 내가 practice라고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 조금 수행을 해야 될 건데, 자, 중간고사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자,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명령어 정리를 한 거고, 자, 이런 형태로 냅니다. 5문제 또는 이제 7문제 사이에 문제가 낼 텐데, 자, 이거 앞에서 쭉 배운 겁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IO가 있죠. 그러면 얘를 어드레스와 데이터 컨트롤 버스 가지고 어떻게 선을 직접 연결해야 될까? 그걸 배웠죠. 그래서 메모리 맵만 잘 알면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제 16K짜리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연결했을 때 얘가 이 메모리 액세스할 수 있는 어드레스 레인지를 찾으시오. 주소 보면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숙점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거기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를 포트 B에 쓰는데 여러 가지 주소 방법을 얘기했죠.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IO 주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로 액세스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3가지 방법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명령을 쓰면 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했었죠.
포트 B 위에 5번, 6번을 읽어서 둘 다 하이일 때 AA에 넣고 아니면 O를 해서 자시오. 어셈블러 프로그램을 자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O와 AA를 10MHz 프로세서 썼을 때 1초 동안 얘를 토글할 수 있는 왔다가 01, 01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프로. 이거 이제 실제로 내가 짜봤는 게 있죠. 그거 참고해서 할 수 있는지. 자, 이거 할 때 스택을 초기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I/O를 뭘로 써야 되는지 자, 그런 걸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앞에 거는 이제 우리 배운 거니까 쭉 이런 형태로 문제가 대략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됐나? 감이 옵니까? 대답이 없나? 감이 안 옵니까? 어렵나 너무? 뭐 얘기를 해줘야지. 자, 내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 자, 그러면 어셈블러 가지고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8비트 Successive Approximation Circuit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로프로세서 가지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포트 A, B, C, D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얘는 디지털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인풋도 받아들여서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그게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 놈인가? 이제 그게 이제 Successive Approximation Circuit입니다. 자, 얘를 여러분들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 만들어 보면 아,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범위가 예를 들면 0하고 10V 사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0하고 5V 사이. 그러면 그 사이에 있으면 얘를 8비트짜리로 만들면 양자화가 되겠죠. 입력 범위에 따라서 이제 0000에서부터 FF까지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되죠. 자, 그게 그냥 이제 얘가 디지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지능이 있는 게 아니죠. 찍어보니까 바로 이제 얘는 0A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변환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얘 원리가 뭐냐면 아날로그 인풋이 예를 들면 0하고 5V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얘는 비교기입니다. 아날로그 회로예요. 그러면 내가 디지털로 뭔가 바꿨어. 그러면 그 바꾼 결과를 DAC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뀌겠죠. 자, 5V 했는데 얘가 뭐 디지털로 바꿨어. 예를 들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를 풀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5V 실제 전압이 4.5V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통해서 자, 회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입력이고 이 회로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디지털로 예를 들면 1000 0010 뭐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 값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제 이게 만약에 3V 하겠습니다. 3점 몇 볼트, 뭐 3.1V, 뭐 2V네 모르겠습니다. 3.2V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디지털이니까 얘를 DAC를 거치죠. DAC.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바뀌면 어떤 컨티뉴어스 전압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내가 했는 것보다 지금 이거 바꾼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 바꾼 게 얘를 더 올려야 되겠죠. 얘를 올리든지 더 올려야 되죠. 그래서 얘 수준으로 가는지 계속 바뀌어가지고 얘 수준으로 4.5가 되면 요게 이제 4.5V가 되면 같구나 해서 그때 해당되는 디지털이 변환이 잘 된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아날로그 실제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회로가 여기 이제 디지털.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해야 될 게 요걸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그래서 이 펑션의 기능은 뭐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변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 설계하는 게 아니라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자, 얘가 더 크면은 얘가 1이고 그다음 00. 그다음에 얘보다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면 레스. 이게 00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바뀌다가 얘하고 같아진다. 그러면 이퀄이 1이 되는. 그 010 이렇게 돼요. 요 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뭐가 하냐? 이제 8비트짜리니까 8비트 아웃풋을 해주고 다 바뀌어서 이퀄이 되면 다 바뀌었다. 던 해주는. 그럼 출력은 2개, 입력은 4개 비트. 그러한 회로를 여러분 한번 설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동작을 알고리즘을.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입력이 0하고 맥시멈 전압에 대한 실제 전압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디지털로 내가 바꾼 것 중에 이 중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요 개수 중간의 값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회로가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얘보다 더 크죠, 지금? 실제 값이 얘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거 지정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중간쯤 또 옮기겠죠. 그럼 지금 해보니까 이거 더 작죠? 그러면 값을 또 낮춰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하고 실제 같은지 딱 해보는 거죠. 자, 그게 알고리즘이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자, 던이 1이면 끝나는 거니까, 자, 초기 상태, 던이 1이 되는 상태. 자, 스타트가 되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던이 0이 되고, 자, 8개 비트니까 8개 비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실제로 여기에 있는 회로의 출력의 값이고, 자, 7번째, 자, 0에서부터 7번째. 여기에 있는 값을 1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자, 이 값은 뭐냐면, 8비트의 최고 값은 FF죠. 맞나요? 그리고 최소 값은 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값은 어떻게 되냐면, 최상위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럼 딱 전체 비교할 때, 자, 실제 액츄얼이고, 자, 중간 값이 여기 딱 지정하게 되죠. 디지털로.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되죠. 자, 그렇게 해서 크면은 요 그 다음 비트를 1로 해서 증가시키거나 그 다음에 0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크고 작으면 그 다음 비트를 가지고 크거나 작거나 비교해 주죠. 그렇게 한 비트씩 옮겨가면서 비교해서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딱 해주면 이게 디지털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동작하려면 클럭이 총 7 해서 8클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32비트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 그러면 32클럭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레졸루션이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 소요가 됩니다. 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클럭 기다렸다가 자, 80이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크냐? 자, 크면은 자, 그 다음에 i의 값을 1로 해주라. 자, 7이고 맞나?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i를 한 자릿수 낮춰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트에 비교를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한 클럭 기다린 다음에 크나 작냐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작으면 거기에 있는 것을 0으로 해주고, 크면은 1로 해주고, 그래서 한 비트씩 바꿔가면서 0 또는 1로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i가 0일 때까지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전체 상태는 초기 상태, 그 다음에 그 비트에 해당되는 중간 값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크나 작냐를 해주는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끝나는 상태 S5번. 전체 상태는 6개의 상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수도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스타트가 되면 더는 이제 0이가 되겠죠. 그래서 I 7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웃풋은 이와 같이 중간값을 지정을 해주고, 자, 더니 0일 동안 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크면은 자, 아웃풋 I에 있는 것을 1로 해주라. 자,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작으면 0으로 해줘. 그리고 이제 I를 한 개씩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난 다음에 더니 1이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에 돌아가는 거죠. I가 6일 때 다시 크냐 작냐 비교해보고 1, 0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I가 0일 때까지 해주면 변환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셈블러를 어떻게 짜느냐? 요거는 예제입니다. 자, 상태가 지금 4개인 겁니다. 4개고, 자, 입력이 A, B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출력 C 1개 있는 finite statement. 자, 초기 상태에서 A가 0이면 자기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상태 input A가 1이면 S1으로 넘어가요. 그때 출력은 0. 그때도 0. 자, 그리고 AB가 00이면 다시 이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뭐 S1에서 인풋이 1이면 S2로 가고, 만약 10이면 S1 상태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우리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얘를 프로그램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자, 먼저 C로 짜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를 짜기 이런 형태죠. 자, 스테이트가 몇 개 있냐면 S0에서 S3까지 있고, 얘를 우리는 current state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urrent state가 처음에 S0 상태에 있고, 그때 출력은 0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루프로 돌아가죠. 언제? 자, current state가 S1일 때, S1일 때는 출력, 그리고 입력이 어떤 상태가 되면 current state가 다른 상태로 바뀌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스위치 모드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입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걸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C죠. 자, 요거를 그대로 이제 어셈블러로 여러분들이 이 변환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S1, S2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태가 바뀌는 형태로 코드를 구현해 주는 게 C로 짜는 형태가 되고, 자, 어셈블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를 한 개 볼게요. S0 상태에서 자, 입력이 어떻게 되면 A와 B는 입력 0비트, 그 다음에 포트 C는 출력, 자,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S0 상태는 자, 포트 C의 0를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 A의 값을 읽어드려서 얘가 셋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R 점프 S0, 만약에 1이 되면 넘어가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앞에서는 컨디셔널 브랜치 하는 명령어를 짜서 현재 상태에서 계속 돌다가 어떤 상태가 되면 다음으로 점프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요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 마찬가지 S1일 때 상태에서 S1이 가는 조건,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넘어갈 조건,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한 개씩 해주면 이제 상태가 다 처리가 되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몇 개입니까? 상태가 S0, 그 다음에 S1, 그 다음에 S5, 총 6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코드에 수도 코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구현만 해주면 어셈블러로 앞에 있는 게 디지털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때, 자, 요걸 보면 됩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어셈블러 상태 다 정의되어 있고 인풋 아웃풋 정의되어 있죠. 요거를 구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 구현된 거죠. 그래서 입력은 스타트,
그 다음에 크냐, 같으냐, 작으냐. 이게 입력이고, 출력은 8비트 아웃풋. 그리고 던.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요 입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프로그램 여러분은 임의로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입력을 예를 들면은 여기 짰는 게 이제 입력이 명하고 어떤 값 중에 0x37이라고 했습니다. 자, 0x37의 값을 가정을 하는 거죠. 아날로그가 이제 디지털 없으니까 이 값을 가정해서 이 회로를 동작시킵니다. 맨 첫 번째 부터 00, 11, 그 다음에 0111 맞나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1000부터 비교합니다. 자, 비교하면 크나요, 작나요? 크죠? 자, 이 아날로그가 더 크죠? 그러면 그 다음 비트는 어떻게 돼?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돼. 0이니까 얘가 더 작네. 그러면 얘를 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을 해준 다음에 비교해주면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1로 바뀌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직 크죠? 그래서 그 다음 비트를 다시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전히 얘가 더 크죠? 그레이터가 크죠? 그러면 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해주면은 안 돼. 먼저 얘가 1로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더 작죠, 지금은. 그래서 레스가 되니까 얘는 0으로 해주고, 얘는 그 다음에 1로 해주고, 이렇게 한 개씩, 한 비트씩 바뀐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다 같아지면 출력은 어떻게 돼? 얘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게 출력이, 자, 0x37. 그 다음에 던이 1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날로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가정해주고 입력이 고화 상태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주고 여러분들 테스트 프로그램을 짜봐야 되는 거지.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일단은 한번 해봅니다. 고민해보고 화요일까지 할 수 있겠나? 다음 주 화요일. 어렵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할까? 이거는? 그럼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 한번 해보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 해봅니다. 중간고사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됐나요? 해보고 다음 시간 어쨌든 고민을 해봅니다. 다음에 해보고 질문할 사람 질문을 하고, 숙제로는 내봐야 되겠지? 1, 2, 3, 4번까지만. 5번은 고민만 해보고, 대략 짤 수 있는 사람은 짜보고 한번 리포팅을 화요일까지 한번 해봅니다. 내는 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하자 그래.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나는 못해요 이런 눈빛이다 보니까. 내는 거는 4번까지만 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래서 목요일은 없고, 요거 한번 프로그램 한번 해봅니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의외로 간단해요. 이제 스테이트만 잘 정의해서 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뭐 이런 걸 응용할 수 있으면 이런 건 이제 신호등 제어, 얘를 상태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얘가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로 구성하고 난 다음에 출력으로 보내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각 상태가 바뀌고 그 상태에서 출력이 바뀌는 것만. 자, 마찬가지 엘리베이터 컨트롤을 하는 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상태로 바뀌고 컨트롤하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입출력을 정의하고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다음 플로우 차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짜주면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한꺼번에 이제 바로 프로그램 짜려면 잘 안 돼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서 상태와 입출력을 잘 정의를 하면 제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요건 예제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니까 요거를 한번 어셈블러로 바꾸는 것까지만 해보고, 자, 요거까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해 주시고 출석 안 부른 학생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녹화하고 좀 꺼줄게.